정치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게요. 나 깜짝 놀랐네. 이재명 지사가 80년 5월 달에 저도 5.18 광주를 폭도라고 비난했었다. 그게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재명도 이런 정도면요. 사실 그런 감정 갖고 있는 분들 꽤 될걸요. 채팅창에 물어볼까요? 나도 5.18 때 광주가 폭도라고 생각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화 안 낼 테니까 1번 한번 쳐보세요. 화 안 낸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니 근데 그 북한 폭도 그 얘기는 저는 불과 한 5년 전 그때 박지원이 아니 누구지? 지만원. 네. 지만원이 주장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광주에서 낳고 자랐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런 걸 누가 믿어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가 TV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번을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화내지 않습니다. 난 솔직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나 이런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이야기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5.18을 몰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검사 임용 같은 걸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잖아. 학살 주역 군사정권에 복무할 수 없어서 26살 어린 나이에 검사 임용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나도 폭도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이런 것이 그 미안함이 역사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으므로 지역적으로나 언론이 통제돼가지고 5.1 광주는 폭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반성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내는 원동력으로 쓰면 훨씬 더 이게 고급진 거야. 물론 문 대통령처럼 그 광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외부에서 광주를 알려내는 작업을 했던 분들 훌륭하시고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광주를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도 반성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세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스스로 변호사가 된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데 거기에서 반짝하고 튀어오르는 숫자가 저는 26살이라는 그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살아왔던 그 인생 경로를 보면 이 사실 그 정식 학력은 그 국민학교 졸업이 다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학력을 해결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사법고시 치러서 이제 군대는 면제받았죠. 이제 그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26에 합격했다는 건 정말 이렇게 유복하게 자라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는 독하게 공부했다는 그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디어창에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깨이니까 더 미안해 하시면서 더 깨심이 되잖아요. 맞아. 역사는 그런 거야. 처음부터 나쁜 놈 좋은 놈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오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좋게 바뀌는 사람, 좋았던 놈이었는데 진짜 나쁘게 바뀌는 사람 많잖아요. 뭐 진중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깨닫는 바가 또 있었다 이 생각이 들고, 문제는 경기도가요 5.18 민주유공자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김부선의 단짝 김영환이 그것을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얼마나 미친놈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김영환이 실제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독립유공자들한테는 경기도가 월 1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거야. 독립유공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유공자들한테는 돈을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떤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5.18 유공자들 광주에만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에도 사시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주겠다는 것 같고 광주 정신 모독이자 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18이라든지 이런 민주유공자한테 돈 주는 지자체가 전무해. 경기도만 주기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잖아요. 왜 5.18 유공자들한테 10만 원밖에 안 줘?
그 모욕이야라고 말하면 정상적인 비판입니까? 그러니까 김용환이라는 사람 자체가 잘 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성공한 치과 의사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치과 있는데 프랜차이즈. 예, 치과 잘 되는 치과라고 알고 있는데 뭐 자기 입장에서 뭐 재산이 수십억이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만 원 더 주는 게 모욕적이겠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4월 달인가 4월 초에 5.18 유공자거든요. 5.18 유공자 자격 반납했습니다. 김용환.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제 뭐 펜은 깔아놓고 지금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사자 자기한테는 10만 원이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아이디어를 반짝 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뭐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18 유공자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속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소 금액으로서 10만 원으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된 결론인 거지, 이게 10만 원으로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으로 그 5.18 유공자들이 뭐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냥 자기가 없는 민주당이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은 1980년에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 때문에 민주유공자가 됐어요. 그 5.18 그 시점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돼가지고 민주당 정치인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치과의사 출신 그래가지고 북촌마을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옥으로 된 치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근데 사람이야. 충격적으로 저는 모르고 그 치과를 다녔어요. 나중에 김용환 거라는 거 알고 정말 끊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2016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이 탈당해 나갈 때 이제 따라 나가요. 그래가지고 안산에서 출마를 한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후보한테 399표 차이로 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치 낭인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2018년 이재명하고 붙는 바로 그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갑니다. 여기서 득표율 4.8%로 낙선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김용환은 반 이재명이 됐죠. 김부선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재명만 패는 정치인 됐죠. 이재명 그 고목에 딸린 매미처럼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용환이 하는 이야기나 김부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자가 2020년 2월달, 그러니까 총선 바로 2달 전에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죠. 변절이 이제 대표적인 변절이 시작돼요. 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까지 올라가요. 그래갖고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고양시로 이제 안산이 아니라 고양시로 출마했지만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낭인이 돼갖고 이재명 까고 문 대통령 까고 하는 게 재미 붙인 사람. 그냥 김부선 이퀄 김용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게 아마 지자체마다 그 참전 유공자 뭐 이런 조례 지원이 있을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뭐 10만 원의 명예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전쟁에 참전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또 민주화가 정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더 많이 드리고는 싶지만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액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더 5.18 광주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5.18 관련해 갖고 주장한 게 난 되게 공감했는데요. 국가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공소시효 배제. 없애야 돼요, 정말. 지금 이제 살인죄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 근데 처벌을 못해. 시효가 지나갔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 메시지가 나는 되게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인 게 밝혀져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그게 증거로 나오면 전두환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이미 그 사람이 잘못은 저질렀지만 마음을 고쳐 먹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세월을 지낸다.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요? 저번에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던 어떤 분이 그 어떤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는 걸로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생활을 15년 이상 하고 나중에 재심에서 받아낸 데까지 거의 35년 걸렸던 이야기. 예. 네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고문에서 가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들, 검사들은 처벌받지 승승장구. 않았습니다. 처벌받죠. 근데 이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배제가 되면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검사들이 정경심 교수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경심을 유죄를 주기 위해서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해버려. 이런 걸 처벌받는 자는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론이 막 비등하니까 떠밀리듯이 처벌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예. 되게 수사를 할 때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다 그게 국가에 의한 범죄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공수처 100개를 만드는 듯한 그런 효과가 바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 검찰이라는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만 사고 안 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어떤 그 폭력을 공식적으로 그 누릴 수 있는 뭐 경찰이든지 군대든지 뭐 사법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 권력을 공식적으로 휘두르는 모든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뭐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이낙연 전 대표는 5.18의 미완의 과제는 완수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승하겠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막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확실히 그런 디테일이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요번에 정말 큰 실수를 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광주 방문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 꺼낸 거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론 꺼냈을 때 당 차원에서 시민들도 엄청 많이 비난했잖아요. 그때는 자기 소신이라고 꿋꿋이 버티다가 이제 와서 5.18이라고 광주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하면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아, 그러네.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보궐선거 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예. 하면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아직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렇지. 선거에 대한 예, 책임도 책임 있는데.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에 대해서 복잡성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당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해준다고 쳐. 그,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광주 시민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사면론 이야기 꺼내는 거 사과한다 그러면 그럼 광주 시민이 아닌 나머지 당원 지지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 선별지원금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이 좀 바뀌시면 안 될까요? 아니, 선별지원금 오늘도 진짜 화딱지 나는 현수막을 봤는데 선별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한 어려운 분들 지원하니까 신청하라고.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저 횡단보도 앞에 그게 현수막이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코미디다, 코미디 진짜. 아, 그럼 보편 지급 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면.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소득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했지만 안 되잖아. 네. 매번 똑같은 내가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 했었잖아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지난달까지도 다 지급을 못했다고. 그런 멍청한 어쨌건 뭐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닌데 아무튼 5.18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주자분들 이렇게 광주 내려가시는 건 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디테일하게 약간 좀 비판을 이낙연 전 대표가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서요 이렇게 기념일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때 했던 말이 정치인한테는 자기 남아있는 지문처럼 남아있고 또 그 말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진짜 이재명 지사의 그 공소시효 뭐 배제 소멸시효 배제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걸 소위 말하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정신을 개생각해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발전시켜야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